자, 공통 주관식 한번 시작해 봅시다. 6모와 마찬가지로 20번에 빈칸 추론 문제 넣었어요. 근데 이번 9모에서는 사인, 코사인 문제로 빈칸 추론하게끔 합니다. 빈칸 추론 문제 자체는 가이드가 있어서 시킨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자, 이 문제 틀린 학생들은 다음에 꼭 맞추자. 일단 따라가 보자. BPC, 요 각을 세타라고 지정합니다. 그리고 문제 조건에서 PB, PC, 그리고 선분 BC에 대한 길이 B가 나와 있죠. 자, 여기에서 삼각형 BPC에서 코사인 법칙 이용해주면 코사인 세타가 7분의 6에다 세변 길이 나와 있으니까 코사인값 구할 수 있겠지. 자, 그 상태에서 PB 대 PC가 7대 5이므로 시키는 대로 그대로 갈게요. 7K, 5K 표시를 한번 해봅시다. 자, 요 길이를 7K, 그 다음에 PC 길이를 5K라고 잡을게요. 네. 자, 그리고 AB 대 CD가 1대 3이라서 선분 AB를 L로, 선분 AB 길이를 L이라고 잡고, 그리고 선분 CD 길이를 3배니까 3L이라고 잡아줍시다. 자, 그러면 원의 성질에 의하여 삼각형 BPC 한번 볼게. 삼각형 BPC. 네. 자, 요 삼각형이랑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삼각형이 DPA. 자, DPA 한번 관찰해보죠. DPA. 자, 이렇게 점 D랑 그 다음에 P랑 A랑 연결해서 자, 해당하는 삼각형은 닮은 삼각형이야. 당연히 삼각형이죠. 왜 닮은 삼각형이야? 각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고, 그치? 그 다음에 자, 요 각을 뭐 동그라미로 한번 표시해봐요. 그러면 요 각이 동일하게 동그라미야. 왜? 더해져서 180도. 그 다음에 더해져서 180도. 그치? 그러니까 각이 같겠지. 따라서 각 두 개가 같은 거라서 AA 닮음으로 들어갑니다. 자, 따라서 삼각형 두 개가 서로 닮음이므로 PB 대 PC, PB 대 PC 이게 몇 대 몇이다? 7대 5죠. 7대 5. 자, 이게 지금 보시면 세타를 끼고 긴 변 대 짧은 변이야. 그치? 그러면 큰 삼각형에서 세타를 끼고 긴 변 PD 대 그 다음에 PA 선분 길이 B랑 마찬가지임. 자, 그러면 PD 길이는 어떻게 나타내주면 될까? PD 길이는 5K 플러스 3L로 나타낼 수 있음. 자, 거기에다가 선분 PA니까 7K 플러스 L로 나타낼 수 있음. 자, 미지수가 지금 2개입니다. 근데 식 하나 나와 있으니까 하나 정리되겠지. 그래서 L이 뭔가 곱하기 K로 정리가 된다고 하네. 계산해 봅시다. 자, 그러면 25K 플러스 15L. 그 다음에 자, 7랑 곱해주면 49K 플러스 7L. 따라서 정리. 8L은 25K 빼주면 24K랑 같아짐. 따라서 L은 3K로 정리됩니다. 자, 따라서 가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3이 들어가는 거예요. 옆에다 쓸게요. 가 빈칸에는 3이 들어간. 따라서 L이 3K야. L이 3K. 그러면 하나의 문자로 다 정리해 봅시다. 따라서 지금 3L이라고 지정된 값은 9K로 표현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L 자리에 또 3K 이렇게 넣어주면 끝남. 여기까지 됐죠? 네. 자, 그리고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게요. 삼각형 BPC와 삼각형 DPA의 닮은 비가 나옵니다. 자, 한번 볼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PB 길이 한번 보자. 7K지. 그러면 큰 삼각형에서 대응변은 뭐야? PD 길이가 되니까 여기가 7K인데 여기는 5 더하기 9가 돼서 14K가 돼. 그러니까 1대 2죠. 그래서 닮은 비가 1대 2, 2배인 삼각형이 됩니다. 그래서 나에 들어가는 숫자는 2야. 여기까지 되죠. 자, 그러면 BC 길이는 요 길이는 선분 AD 길이에 뭐가 된다? 닮은 비가 1대 2니까 대응 변길이라서 2분의 1 곱해주면 되죠. 네. 자, 따라서 BPC의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를 R이라고 해주면 삼각형 BPC에서 사인 법칙에 의해서 R이 구해집니다. 자, 다 줬어요. 지금 문제에서 일단 AD 길이 뭐라고 줬다? 4루트 13. 그러면 BC 길이는 뭐가 되는 거예요? 반이니까 2루트 13이죠. 자, 세타에 대해서 코사인 값 줬습니다. 그 얘기는 사인 값도 확정된 거지. 마주보는 대변, 대각 정리됐으니까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 구할 수 있겠다. 한번 가봅시다. 사인 법칙. 반지름의 지름은 사인 세타 한번 가볼까요? 코사인 세타가 7분의 6입니다. 제곱해서 49분의 36이지. 그러면 사인 제곱은 얼마다? 49분의 13이 되어야 하니까 7분의 루트 13이야. 거기에 마주보는 변 길이가 얼마? 2 루트 13. 그래서 정리. 그래서 이 값이 14네. 따라서 반지름은 그대로 7 계산이 됩니다. 자, 지금 이게 다에 들어가는 숫자예요. 그죠? 자, 문제에서 가, 나, 다에 들어가는 숫자들의 합을 답으로 내라고 합니다. 따라서 3에다가 1을 더해주고 거기에다 7까지 더해주니까 답은 5 더하기 7에서 12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20번은 빈칸 추론으로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음. 근데 빈칸 추론 문제라고 해서 어려운 주제를 요즘 뜯어서 힌트 주면서 넘기는 방식으로 빈칸 추론 안 납니다. 최근 빈칸 추론 보면 정말 쉬운 주제를 가지고 시키는 대로 그 전줄에서의 해석만 보고 그 다음 숫자 넣기인데요. 그렇게 난이도 높지 않으니까 꼭 푸시고 수능에서 다 맞춥시다. 자, 21번 가볼게요. 자, 21번. 요즘 수학2 함수 추론 문제 같은 자리에 나오고 있습니다. 15번, 21번.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에 대하여 f'10의 값을 구하라고 해. 나와 있는 건 이 부등식이 전부입니다. 0이 아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 식이 성립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는 마지막에 묻는 게 f'10이라서 뭔가 x10을 대입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문제는 아니야. 결국 3차 함수 자체를 추론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갈 거냐면 지금 식의 형태를 보시면 최고차한 개수는 좋습니다. 그래서 x 세제곱부터 시작해 줄 수 있겠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인데 c가 필요가 없어. 지금 식을 한번 볼까? 어차피 f형, 상수항 빼버리죠. 근데 이것도 f' 쓸 거라서 사실 c에 대해서는 필요도 없음. 마지막에 묻는 것도 f'10이거든. 그치? 그래서 이렇게 세팅하고 그대로 가셔도 좋습니다. 어차피 c는 빠지니까. 그치? 이 상태에서 일단 식으로 한번 건드려 볼게요. 그러면 하나씩 한번 가보자. 일단 f'x 나누기 2 주어져 있으니까 f'x 한번 가보죠. 그래서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 자, 그러면 요 식은 어떻게 정리가 된다? 2분의 1 f'x. 여기에 2를 나누고 거기 x제곱 마이너스 2를 더해주니까 2분의 3x제곱에 x제곱 더해줘서 2분의 5 x제곱. 그치? 자, 그 다음에 2ax인데 2로 나눴으니까 플러스 ax. 거기에다가 2분의 b에다가 마이너스 2. 자, 요렇게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센터에 끼어있는 이 식 한번 들여다보면 f2x에다가 빼기 f0입니다. 그러면 f2x 처리 한번 해볼게요. f2x는 그래서 8x 세제곱 x자리 2x 넣어주면 돼. 그럼 플러스 4ax제곱 거기에다가 플러스 2bx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치? 자, 따라서 자가 이 식에다가 2x를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이 식 자체는 4x제곱에다가 거기에 플러스 2ax 거기에다가 플러스 2b 2x 나눴으니까 b 이렇게 정리가 되네. 그치? 자, 요게 x 4제곱보다 작거나 같아지면 돼요. 여기까지 됐죠? 네. 그래서 3개에 대한 대소가 주어지면 우리는 부등식 2개를 풀어내지. 그래서 첫 번째 부등식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자, 요렇게 해서 또 두 번째 부등식 보면서 결과적으로 지금 A랑 B만 구해내면 돼요. 어차피 F'10 물어봤으니까. 그죠? 네. 자, 식 2개, 미지수 2개입니다. 처리 한번 해보죠. 일단 요 식을 한번 들여다볼게. 2차니까 한쪽으로 몰아서 정리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자, 여기에선 식이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넘겨볼게요. 마이너스 2분의 3 x제곱. 그치? 그 다음에 2ax 플러스 b가 있고요. 여기에서 ax 플러스 2분의 b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쪽으로 몰아볼게요. 어쨌건 a랑 b 구하기. 그래서 넘겨버리면 ax고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b 이렇게 정리가 되네. 그죠? 네. 아, 그래요. 자, 일단은 그대로 둘게요. 1번 정리해 놓은 거.
자, 그래서 미지수가 2개라서 미지수 2개 남기고 나머지 정리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럼 두 번째 부등식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A랑 B 남기고 한쪽을 확정으로 끌고 가. 제가 이 얘기 굉장히 많이 하죠. 어떤 함수 추론을 할 때 확정된 부분과 추론해야 되는 그 부분을 항상 명확하게 구분하고 어디부터 건드린다? 확정된 부분부터 건드린다.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2ax 플러스 b 남기고 나머지 넘겨버리는 거야. 그럼 어떤 식이 벌어지는 거야? 2ax 플러스 b가 x 4제곱 마이너스 4x 제곱보다는 작거나 같아집니다. 그러면 1번, 2번 정리했더니 센터에 끼어있는 이 식 자체가 아래에 있는 식 요 봤더니 위에 있는 식의 정확히 2배죠. 2 곱해준 거지. 그러면 하나로 연결해버리자. 여기 1 곱해주면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4 이상. 자, 결국 지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 요거를 만족하는 a랑 b가 확정될 수 있는지를 관찰해 주면 되겠네. 그쵸? 네. 자, 그래서 한번 들여다봅시다. 여기 확정된 y는 x 4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자, 요 함수는 우함수. 그 다음에 x제곱 인수 가지고 있어서 0에서 극대를 가질 거고 x제곱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2랑 플러스 2에서 x축과 만나면서 이렇게 진행되는 모양새. 네. 자, 참고로 이때 극소일 때 y의 값을 한번 들여다보면 우리 비율관계 배웠죠. 4차 함수의 선대칭 루트 2 대 1이라서 이때 x좌표 루트 2라고. 자, 따라서 루트 2 넣어주시면 여기가 4에다가 빼기 8 해서 이때의 값이 y는 마이너스 4야. 그쵸? 네. 자, 2ax 플러스 b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요 4차 함수보다는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만나거나. 그 얘기는 해당하는 이 직선의 최대값이 뭐다? 마이너스 4 이하로 나타나야겠네. 직선인데 이미 최대값에 대한 제한이 나와 있으니 a는 확정이야. 그지? 그래서 a는 그대로 0 처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기울기가 플러스면 언젠가는 양의 무한대로 갈 거고 기울기가 마이너스면 x 음의 무한대 넣어주면 무조건 마이너스 4를 뚫고 지나가거든. 자, 기울기는 확정. 그 다음에 얘도 써야겠지.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4입니다. 저 확정된 2차 함수도 어떻다? 최대값이 마이너스 4이면서 이렇게 들어가네. 그러면 정리 한번 해봐요. 2ax 플러스 b가 2차보다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같거나 더 위로 떠야 하고 4차 함수보다는 더 아래에 있거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여기 직선식이 y는 마이너스 4였던 거야. 그치? 따라서 a는 당연히 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의 값은 마이너스 4 처리가 되면서 fx 확정되는 구조죠. 그래서 fx가 a가 0, 그 다음 b가 마이너스 4입니다. 그래서 f'x는 결론적으로 뭐가 된다? 3x 제곱에다가 그대로 마이너스 4야. 그치? 따라서 문제에서 f'10의 값을 구하라고 하네. 300 빼기 4니까 296 계산됩니다. 이렇게 첫 번째 풀이 a랑 b라는 미지수 2개가 필요하네. 그러면 a랑 b 미지수 있는 부분들 남기고 나머지 싹 정리. 그러면 확정된 그래프 2개가 나오네요. 얘가 기준선이 됩니다. 따라서 2개의 그래프, 요것보다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아래에 있어야 되고 얘 기준에서는 더 위에 있어야 되는 거면 그 해당하는 2ax 플러스 b가 y는 마이너스 4로 확정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푸는 첫 번째 풀이. 자, 두 번째 풀이는요. 이렇게 갑니다. 지금 주어진 식에서 0이 아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0이 아닌 모든 실수 x이기 때문에 요 얘기를 왜 했어? 분모에 ex가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극한 표현이 등장했을 때 당연히 이와 같은 표현이 들어가죠. 하필 0이 아니야. 그러면 자동으로 뭐 해줄 거야? 양쪽에다가 x에다가 0으로 밀어넣는 훈련을 한번 해야겠죠. 극한값이기 때문에 0은 아니면서 0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구조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 할 때 제가 항상 얘기하죠. 분모가 0인 순간에 미친 듯이 집중해야 된다. 이 문제의 주인공은 분모가 0인 순간이다. 분모 0일 때 x가 0인데 0 제외했네. 0일 때 한번 볼까요? 자, 0일 때 보시면 봐요. 2x도 0으로 갑니다. x 0으로 가는 거니까. 그러면 이거 h라고 치환해봐. 결과적으로 이것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f 프라임 0이죠. 0에서의 미분계수라고. 미분계수 정의지. 그 다음에 0 넣어봐.
그럼 이거 0이라고. 자, 여기에다가 x 0으로 보내는 거니 이거 그대로 2분의 f'0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이렇게 정리가 되지. 여기에서 f'0에 대한 범위가 세팅이 돼요. 자, 보시면 f'은 0보다 작거나 같고요. 여기 넘겨주시면 2분의 1 f'0이 마이너스 2 이상이니까 결국 f'0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아지는 구조야.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것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fx를 아까처럼 ax제곱 플러스 bx라고 지정해주면 지금 같은 이 극한에 대한 표현으로 갔을 때는 b의 범위가 확정된 거예요. f'0이니까 그대로 b만 남지. b가 마이너스 4 이상 그 다음에 플러스 0 이하라는 범위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야. 아, b가 마이너스 4 이상 그 다음 0 이하구나. 오케이. 자, 지금 이 상황에서 그 다음 어떻게 가는 거야? 2x분의 f2x 마이너스 f0. 자, 요게 지금 문제에서 x 4제곱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고 해주는 거면 여기는 이 식이 아까 우리 계산했던 요 식으로 들어갈 건데 b의 범위가 확정이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4x제곱에 플러스 2ax 플러스 b. 자, 여기가 x 4제곱입니다가 되는데 b의 범위를 확정한 상태에서 끌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2ax 플러스 b. 자, 이게 x 4제곱 마이너스 4x제곱과 같습니다가 설정이 되면 여기 4차 함수 파트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식 한번 생각해봐. b, y절편이 마이너스 4랑 즉 여기 마이너스 4랑 0 사이에서 있을 수 있어. 직선인데. 그럼 y절편이 요 사이에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기울기가 0이 아니면 어떻게 돼? 만약 음수야 그럼 이렇게 찢으면서 부등식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게 불가능해지지. 기울기가 0이 아니야 뭐 증가해 어쨌건 이렇게 교점 발생하면서 저 부등식의 위배가 됩니다. 따라서 기울기가 0으로 확정되는 그래서 y절편이 반드시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죠. 해서 a 0 그 다음에 b를 마이너스 4로 고정시키는 방식으로 끌고 가셔도 좋습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 정리를 하자면 수능에서 만났을 때 이게 특정한 숫자만 탁 넣어서 바로 답이 나올 수 있는 문항이 21번에 출제될 가능성은 없어. 네. 3점, 2점이 아닌 이상 어느 정도의 추론거리가 필요할 거고 특히 우리가 특수한 상황들이라던가 뭔가 극과 공식이나 비율 관계에 너무 찌들어서 미지수 설정하는 걸 다시 좀 등한시하는 친구들 결국은 이런 식들이 주어졌을 때 결국 나와 있는 건 식 자체를 들여다보는 과정이 필요해서 항상 미정계수 놓고 그 계수를 미지수로 잡았을 때 몇 개인지 확인하면서 식 개요 잡고 푸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이런 문제들 만나면 기본적으로 곡선을 제일 마지막에 밀어넣는 거야. 그래서 원칙은 뭐냐면 그림을 그려야 되는 상황이면 조건에 맞춰서 전부터 찍으세요. 전부터 찍기. 전부터 찍고 마지막에 숫자를 구체화하는 그 식을 세팅할 때만 저 로그 EX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4개의 점이 나오거든요. 그 점들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일단 어떻게 A, B, P, Q가 정해지냐면 일단 Y는 X가 있어. 자, 로그 EX니까 정의역이 양수 조건 여기에서 이런 모양새로 생겼겠죠. 1,0, 2,1, 4,2 지나가면서 Y는 X 아래에 위치하는 로그 EX가 있습니다. 그 위에 두 점 A, B가 있어요. 근데 A, B의 위치는 몰라. 그러니까 A가 왼쪽인지 B가 왼쪽인지 모릅니다. 자, 그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A가 있어? 그럼 A에다 어떻게 한대요? Y는 X에다 수선의 발을 떨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여기를 점 P라고 잡는데 결국 A, P는 Y는 X랑 90도로 만나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야. 그지? 자, B가 어디 있는지 몰라. 자, B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B는 또 어떻게 하래?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래요. 그러면 자, Y는 X가 수직 이등분이 되도록 그러면 여기에다 점 Q를 위치를 시키는 구조지. 그지? 따라서 어떤 상황이 되는 거냐면 자, BQ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야. AP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야. 여기까지 됐죠? 네. 그리고 나서 점의 위치를 설정할 수 있도록 가나를 줍니다. 그러면 AP Y절편이랑 BQ의 Y절편의 차이가 2분의 13이래. 그게 뭐야? AP가 위에 있는 거야. 둘 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것까지 확인했지? 둘 다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두 개가 있는데 AP Y절편이 더 위에 있어.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게 A야. 그러면 위치가 어떻게 되는 거야? A가 위로 가고 점 B가 상대적으로 왼쪽으로 오는 겁니다.
증가한 로그 2x니까 우상향 오른쪽 위에 점 A가 위치하니까 그래서 A, P가 위에 올라가 있고 B, Q가 아래에 있는 구조가 되는 거구나. 그래서 가조건은 뭐예요? A, B의 위치를 일단 알려줬고 그 다음에 언제나 얘기하듯 숫자 자체가 힌트 2분의 13이라는 숫자를 써줘야겠죠. 그리고 미친 개념부터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지수로 구해서 기울기 1, 기울기 마이너스 1 직선은 거의 단골 주자. 왜요? 역함수 또는 대칭성을 활용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1대 1대 루트 2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통해서 좌표들을 구체화해 줄 수가 있다. 자, 2분의 13이라는 이제 숫자도 분명히 1대 1대 루트 2에서 쓰입니다. 거기에 선분 AB 길이를 AB의 기울기를 줍니다. 그러면 자, 점의 위치가 정리가 됐으니 점부터 명확하게 찍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네. 자, 일단 y는 x 등장. y는 x 기준선. 네. 자, y는 x 그어놓고. 방금 확인한 것처럼 AP가 더 위로 가는 거야. 그래서 점 A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점 B가 여기에 있다라고 한번 처리해 봅시다. 네. 자, 그러면 A, B 기울기에 대한 정보가 주어져 있어. 그 다음에 P랑 Q를 한번 가볼게요. 일단 점 P는 수선의 발 떨궈준. 그래서 연장해 둘게요. 네. 자, 점 P는 어디에 올라가 있어? 여기 수선의 발 떨궜어. 여기에다가 점 P가 위치. 그 다음에 점 Q는 어디로 가요? 점 Q는 여기로 갑니다. 대칭 이동 시켜줍니다. 그래서 자, 여기도 역시 90도이면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위치에 점 Q가 올라갑니다. 네.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지금 가조건에서 2분의 13을 쓸 수 있도록 연장을 한번 해볼게요. 자, 결국 y절편 차이는 뭐냐면 지금 두 개의 평행한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있지. 그때 세로선 y축 하나 딱 세웠을 때 요 간격이 2분의 13이야. 그쵸? 네. 자, y절편으로 잡힌 그러니까 x가 0일 때 함수값 차이가 2분의 13입니다. 라는 얘기는 평행한 요 두 직선이기 때문에 어떻게 x좌표를 동일하게 잡던 간에 요 세로 간격이 2분의 13으로 고정되는 거야. 이해됐죠? 요 간격이 2분의 13이야. 근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지. 그 얘기는 지금 x좌표가 같은 즉 세로선을 세웠을 때 세로 간격이 2분의 13인 거면 가로선의 간격도 항상 2분의 13인 거지. 1대 1대 루트 2 삼각형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가냐면요. 점 B에서 가로선을 긋습니다. 그러면 자, 요 지점까지 거리가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13 되는 거지. 그치? 세로 간격이 2분의 13이면 가로 간격도 2분의 14. 그쵸? 네. 그래서 요 간격이 얼마다? 2분의 13. y 좌표가 같을 때. 여기까지 됐죠. 1대 1대 루트 1을 최대한 활용하자. 그러고 나면 AB 하필 기울기가 주어져 있죠. 좌표 평면에서 기울기가 주어지면 아까 제가 기울기가 1이다 그러면 1대 1대 루트 2. 즉 변 길이비가 확정되는 거야. 그럼 A, B를 한번 볼게요. 기울기가 7대 6입니다. 라는 얘기는 길이 B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길이가 7K이고 그 다음에 높이가 6K로 들어온 거야. 그치? 자, 그럼 마찬가지죠. 여기 두 점을 연결해주면 지금 45도, 즉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이니까 6K야? 그럼 요 길이도 6K가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끝났네. 결국 13K가 2분의 13이야. 맞죠? 따라서 K라고 잡은 값이 2분의 1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요 간격이 얼마였던 거야? 2분의 7. 그쵸? 그 다음에 여기가 3. 그 다음에 여기도 3 주어진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됐죠. 자, 그러면 결국 A랑 B 좌표가 확정됩니다. 식으로 갖고 가셔도 좋고요. 아니면 로그 함수의 특징을 가지고 구하셔도 좋습니다. AB 좌표 구하고 나면 거기서부터 지금 BQ랑 AP랑 결국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평행한 두 선분 등장했으니까 사다리꼴 넓이 구하시면 끝나요. 네. 자, 그래서 좌표 한번 끌고 가볼게요. 첫 번째는 식으로 가보는 거야. 점 B의 좌표를 예를 들어서 B, 로그 2의 B라고 설정해 두시면 그러면 점 A는 어떻게 돼요? 점 A는 B에서 얼만큼 갔어? 2분의 7만큼 더 갔습니다. 그죠? 그때
y의 값은 b의 y 좌표에다가 3만큼 더 커진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좌표 구해줄 수 있죠. 한번 가봅시다. 따라서 점 A는 로그 2, x좌표 b 플러스 2분의 7. 자, 요거 넣어줬을 때 그때 y의 값이 요게 된 거죠. 로그 2의 b 더하기 로그 2의 8이니까 로그 2의 8b야. 그치? 진수가 같아져야 되니까 정리해주면 b 플러스 2분의 7이 8b랑 같대요. 넘겨주면 7b가 2분의 7이라서 요 좌표가 2분의 1이었네. 따라서 로그 2의 b니까 요때의 y 좌표는 마이너스 1. 그러면 점 A의 좌표는 2분의 1에다가 2분의 7만큼 더 갔으니까 4. y 좌표는 거기서 3만큼 더 띄우니까 2. 이렇게 해서 A, B 좌표가 다 확정될 수 있습니다. 식을 통해서 가셔도 되고 아니면 로그 2x. 그래서 y는 로그 2x에서 지금 두 점이 있는데 b랑 a가 있는데 봤더니 y 좌표가 3만큼 더 커진 거야. 맞지? 그 얘기는 점 b를 x좌표를 b라고 해주면 점 a의 x좌표는 뭐가 된다? 8b가 되지. 그쵸? 저거 미친 개념에서 왜 지수로그 함수 배울 때 갑자기 등차 등비를 같이 배웠죠? 왜? 지수로그 함수 안에는 등차 등비가 들어가 있어. 그래서 3만큼 커졌어? 그럼 여기는 공비가 3번 곱해진 형태가 되는 거야. 그래서 7b, 그게 2분의 7이네. 그래서 b의 좌표 2분의 1입니다. 2분의 1입니다. 라고 구하셔도 좋습니다. 네. 자, 좌표 확정됐어요. 그러면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점 P는 결국 Y는 마이너스 X 위에 점이 되는 것이니까 아니면 이거 대칭시켜주면 2,4니까 중점 잡아서 3,3입니다. 가셔도 좋고 아니면 이 식 자체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알파 꼴이니까 결국 X 플러스 Y의 값이 고정된 직선 위에 올라가 있죠. 둘이 더해서 6이 되는 거라서 여기가 3,3, Y는 X 위의 점이니까 이렇게 잡으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점 Q의 좌표도 구할 수 있겠지. 점 B가 2분의 1,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점 Q는 Y는 X 대칭점이니까 점 Q의 좌표는 그래서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분의 1로 XY 좌표 서로 바꿔주면 끝나. 그래서 4점에 대한 좌표가 끝났습니다. 마지막 이제 연산할게요. 그래서 사각형 AP, QB 넓이 구하기. 사다리꼴 넓이로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갈 거냐면 아랫변, 윗변 더하기. 그래서 2분의 1에다가 선분 AP 길이. 자, 여기가 4,2였으니까 1, 1 해서 루트 2죠. 루트 2. 그 다음에 요 길이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X 점 B의 좌표가 2분의 1,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X좌표 2분의 3 차이 납니다. B변 길이니까 2분의 3 루트 2지. 자, 이렇게 잡아주면 요 사다리 꼴의 높이 역할이 이 길이란 말이야. 그치? 오. 자, 이 길이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가로 간격이 아까 요거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 아까 XY 가로 간격, 세로 간격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두 직선 사이 세로 간격 2분의 13, 그 다음에 가로 간격이 2분의 13. 그치? 그러면 자, 요 길이랑 요 길이 한번 찾아봐요. 요거 어차피 45도 될 거니까 빗변 길이가 2분의 13이 되는 상태. 결국 요 높이 역할을 하는 것은 2분의 13에다가 루트 2분의 1 곱해주면 되겠네. 이해됐지? 1대 1대 루트 2 해주면 2분의 13이니까. 맞죠? 그래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루트 2 지워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주면 4분의 13에다가 괄호는 1 더하기 2분의 3이니까 2분의 5 따라서 8분의 65. 자, 문제에서는 기하분수에서 분모분자 더하기 따라서 답은 73. 이렇게 해서 계산 마무리 하셔도 좋고 아니면 자, 이것저것 복잡하다 하시면 신발끈 4개 점으로도 구할 수 있어요. 그렇게 가셔도 좋습니다. 선생님 숫자가 그렇게 안 예쁜데요? 그러면 좀 편하게 평행이동 시켜서 가셔도 좋아요. 자, 다 3,3을 0,0으로 바꿔버리면서 연산해 봅시다. 여기가 0,0 그럼 33 빼버리면 돼. 그리고 여기는 1, 마이너스 1로 바뀔 거고 33 빼버리면 마이너스 2분의 5에다가 마이너스 1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4로 바뀌고 그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4에다가 자 2분의 1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5. 자, 이렇게 점 4개 놓고 신발끈으로 마무리하셔도 좋습니다. 자, 마지막 한번 갈게요. 네, 자 그러면 맨 앞에 0,0으로 시작.
나머지 그냥 순서대로 돌려주면 돼. 1,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5,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에다가 그 다음 방금 했던 마이너스 4, 그 다음 마이너스 2분의 5, 그 다음에 0, 0. 네. 자, 그래서 2분의 1에다가 정리 한번 해보죠.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네. 자, 0이랑 곱해지는 거 버리고 나면 마이너스 4 더하기 4분의 25야. 그러면 4분의 9지. 거기에다가 자, 이번에는 이렇게 엮어보자. 0 곱해지고 플러스 2분의 5, 2분의 5.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지면 플러스 16.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지면 어차피 0 처리가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연산 이어나가 볼게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2분의 5 더하기 16이니까 2분의 37. 그치? 따라서 4분의 9에다가 빼기 4분의 74. 그러면 이 안의 값이 얼마? 마이너스 4분의 65. 거기에다 절대값 취해주고 2분의 1이니까 마찬가지로 또 8분의 65. 이렇게 계산해 낼 수도 있음. 자, 그래서 답은 마무리 73입니다. 그래서 자, 이 문제 결론은 뭐야? 1대 1대 루트 2 삼각형 활용해주면 그냥 그거 가지고 나머지가 다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22번에 제가 총평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학 1 그래프로 올해 계속 받고 있어요. 작년에도 22번이 수학 1으로 출제가 됐죠. 그래서 수능에서 22번 수학 1 그래프로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작년처럼 수열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자,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 간에 혹시 지수로그 함수 또는 삼각함수든 수학 1의 그래프가 주어지는 거면 무조건 조건에 맞춰서 점부터 찍으세요. 그래프를 그려놓으면 이미 그 그래프 위에 조건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선분 길이비가 나와 있어. 거기에 맞춰서 점을 찍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고요. 그림이 정확해지면 체감 난이도가 낮아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꼭 기억합시다. 점부터 찍고 정리해 줄 것. 자, 이렇게 해서 공통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선택 과목에서 또 이어서 같이 공부 한번 해볼게요.